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지을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만대. 그것도 한 개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요. 15년. 지금 SMR이라고 이제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그러죠. 그건 기술 개발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소위 탄소 제로, NDC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 발전소 건설할 수가 없어요. 현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예요. 풍력, 태양광. 그래서 거기 우리는 집중할 거고 이제 거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키워야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김성환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10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당장 풍력 발전에 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뭐 가동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뭐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이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SMR 그다음에 원전 뭐 2기든가 그거 하는 전기 기본계 뭐 그걸 제가 당에 있을 때도 뭐 한다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뭐 그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냥 보고하고 끝났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뭐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어디다 질 건데요? 수십 메가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질 건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그런 논란이 있던데요. 야,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환경부에다 그걸 떼다 붙였는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소위 지능부서, 그러니까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 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심지어 그 얘기도 하던데, 국무총리가 뭐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띄어가지고 총리 산하로 만드나,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안에 예산실이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분절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관할 하에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럼 여기서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시간 절감,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죠.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 샀을 거예요. 그 예산이 몇조 원씩 들어갔어요, 1년에. 근데 그걸 환경부가 관할을 했는데, 산자부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가 했어요. 뭐 환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 그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을 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결론은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산자부는 당연히 그걸 지적을 했어야죠. 이거 이래 하면 안 되고 국내 산업, 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을 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막 서로 싸우면 대통령이 조정해가지고 그 국내 버스 전기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 라고 했어야죠. 결국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수조 원을 뭐 10수조 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부르게 됐죠. 국내 전기버스 업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 들고 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 들고 그것도 둘이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웁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사용자 편 드는,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편 들고 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 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국무회의에서는 조용하죠, 원만하죠, 서로 잘 지내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멱살 잡고 싸우게 된 거죠. 국무회의에서 싸워줘야죠.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지. 이것도 좀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비슷하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 네. 지금 질문 못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몇 개 했어요, 질문? 지금 세고 저번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시간 괜찮은데. 네. 대통령께서 안 그래도 지목할 수 있는 권한 드립니다. 아, 그래요? 나 지목하는 게 싫은데.